안녕하세요. 배우자 외도 당당하게 말한다. 여풍당당 상담계 해법 있는 바람주치 묻지마 강대입니다. 근성 있는 외도 해결 변호사 이긴다 조변 조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주제. 네. 오늘의 주제는 그 바람이 났을 때 그 배우자와 그 거리 두면 안 되는 이유. 네. 보통 이제 바람이 나게 되면은 뭐 주변의 사람들도 그러고 나도 그러고 이게 좀 떨어져서 지내도 왜냐면 맨날 싸우니까 상대방이 또 그렇게 조장을 해. 네. 좀 우리가 좀 떨어져서 지내자. 이대로 살 수 있겠냐. 그래서 은근 자기가 집을 나가기도 하고 또 내가 또 화가 나가지고 내쫓기도 하고. 네. 근데 이게 이제 두 가지 면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네. 상대방 그 바람핀 배우자가 집을 나가겠다고 하는 거는 네. 상간자를 만나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더 편하게 만나려고 네. 나가는 거죠. 근데 이쪽은 네. 이쪽의 피해자 입장, 이쪽의 아내분이나 남편분의 입장에서는 뭐 내쫓기도 하고 또 지가 나가는 걸 내가 그냥 방조하기도 하고 그러긴 하는데 그분들의 생각은 뭐냐면 집을 좀 떨어져서 좀 지내서 집을 나가서 떨어져서 지내보면 뭔가 좀 이 상황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죠. 요게 좀 계속 지지볶고 싸우는데 뭐 상대방도 바람 폈는데 이 바람의 아주 무서움과 아주 그냥 굉장히 그 깊은 거를 모르고 그냥 떨어져서 지내면은 뭐가 좀 되겠지. 너무 많이 싸우니까 일단.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좀 해결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상대방도 좀 이렇게 떨어져 지내면 좀 뭔가 가정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겠지. 없습니다. 네. 지난 10년을 넘게 상담을 하지만 나의 소중함을 되돌아보겠지. 약간 이런 상간자의 소중함을 되돌아볼 뿐입니다. 상간자랑 더 기뻐질 뿐이야. 가정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고 들어온다? 절대 들어온 일 없죠. 그렇죠. 들어오는 경우 있지. 언제 들어오냐? 네. 상간녀 소송 걸어서 소장 날렸을 때, 상간녀 박살 냈을 때, 이때 들어와 잠깐. 이거는 수습하려고 들어오는 겁니다. 수습하려고 들어오는 거죠. 네. 심지어는 상간녀나 상간남이 미션을 줬을 수 있어. 들어가라. 해결하고 와라. 나한테 이렇게 소송까지 걸렸는데. 나한테 이런 소장 왜 걸리게 하냐. 밖에 만드냐. 네. 당신이 이러고 나랑 있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가서 빨리 이거 취하시키고 와라. 취하시키려는 미션 갖고 들어온다고. 미션. 그죠? 그래서 아마 이제 조변님도 이제 이렇게 소송 진행 쭉 하면서 보면은 아내분이 자꾸 흔들려가지고 뭐 취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네. 이러한 대목을 보면 그 뒤에는 반드시 남편이 상간녀가 있다. 있죠. 남편이 있고 그 뒤엔 또 상간녀가 있다. 그리고 소송하면은 처음에 그렇죠. 상간녀가 너무 미안하니까 합의하겠습니다. 네. 그 소송 금액이 뭐 3천이면 3천 다 드릴 테니까 합의하겠습니다. 이러는데 보통 남편이 다 마련해 준 거죠. 그렇죠. 마련해 주는 남편이 돈 다 주면서 이걸로 그렇죠. 네가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하면서 합의해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주머니에서 이 주머니로 가는 거야. 큰 의미가 없는 거지. 그리고 뭐 이제 그렇게 이제 둘이 이제 합작이 돼가지고 오히려 그냥 꿍짝꿍짝거리면서 미션을 줘가지고 들어온 거지 진짜 들어온 게 아니다. 그렇죠. 결국은 소송을 취하거나 그러면 다른 핑계 대서 또 나가요. 네. 미션 달성했으니까 미션 클리어 그러고 나가. 이거 황당한 거야. 분명히 소송만 취해야지면 잘한다 그랬고 뭐 집에서 오랫동안 붙박이로 상간녀는 당연히 정리하고 들어온 거 당연히 정리하고 들어왔다 그러고. 근데 뭐야? 취하자마자 한 일주일도 안 돼서 사람이 눈빛이 좀 이상하고 막 똥마린 강아지처럼 안절부절 이러더니 갑자기 이상한 핑계 대고 또 싸움을 걸어. 그래가지고 나가. 이런 시나리오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어떤 경우든지 간에 떨어지는 건 좋지 않다. 떨어져가지고 새삼 깨닫게 되는 경우는 없다. 중독자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니까. 네. 제가 늘 중독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바람이라는 건 중독이다. 마약, 도박, 알코올 이거와 똑같은 라인의 선상에서 보면 된다. 그런 사람이 중독자가 어떤 중독 대상을 강제로 쳐내가지고 접하지 못하게 만들어야지 이게 그나마 끊어질까 말까 하는 판국에 오히려 그 중독 대상이 있는 쪽으로 그 사람을 밀어넣고 네가 좀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면 그 중독 대상이 있는 걸 그 중독 대상을 끊을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그렇죠. 아니 고양이한테 생선 가게에다 갖다 놓고 너 그 생선 먹지 말고 잘 지켜? 똑같은 거야 이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 저희가 계속 일관되게 말하지만 우리가 이제 배우자의 양심에 맡겨서 알아서 해결하는 거 이거는 절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무조건 강제적인 환경 조성을 통해서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 아내분들 남편분들 스스로 해결한다 이거에 약간 초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심리학으로 따지면은 인지주의, 인본주의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행동주의에서 변형해가지고 강제 행동주의 이런 이론을 제가 이제 지금 쭉 이제 서술하고 있는데 이거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 이 외도만큼은 강제 행동주의에 입각해서 강제로 쳐내야 된다. 이 사람의 의지는 중요하지 않다. 의지는 어차피
자기 조절 능력이 상실된 사람이 갖고 있는 의지이기 때문에 곧 무너질 의지 그거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말을 믿고 또 인간적으로 뭐 지도 뭐 이 정도 했으면 자기도 뭐 깨닫는 바가 있겠지 절대로 이미 중독이 돼가지고 전두엽이 마비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두엽의 역할이 없는 사람이라고 손상이 돼가지고 판단 능력 다 상실한 사람한테 그거를 기대한다? 그런 일은 진짜 100건에 하나 있을까 말까한 아주 기적적인 일이죠. 그거는 뭐 자기네들끼리 끝났을 때 일이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왜 떨어져 지내면 안 되냐면 일단 첫 번째는 바람난 상간자에 빠지면 이성적 판단이 안 된다. 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떨어져 있다고 해서 더 이게 나아지는 게 아니라 더 상간녀랑 더 붙게 된다. 네네. 상간자랑 더 깊어지는 어떤 계기가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두 번째 이유 떨어지면 내가 힘들어 내가. 내가 힘들다니까. 진짜로 이게 아니 그래도 한때는 사랑했고 좋아했고 또 가정을 읽었고 애도 낳고 이렇게 쭉 지냈는데 네. 같이 싸우더라도 내 수중에서 내 옆에서 동고동락하면서 그냥 막 싸우고 한바탕 하더라도 같은 침대에서 그래도 내 옆에서 저 꼴 보기 싫고 저기 죽이고 싶은데 저 목졸르고 싶은데 그래서 이렇게 자고 있으면 좀 나요. 동안에든 쥐야. 지가 그래봤자지 지가 어딜 도망가. 얼굴을 막 꼴 보기 싫어도 같이 있는 게 나을까요? 그게 나아요. 아니 그 사람을 쳐내기 전까지 내쫓기 전까지는 안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근데 네. 막상 내쫓으면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다니까. 자꾸 기대하게 돼요. 이제쯤 연락이 올 때가 됐는데 이제쯤 얘가 좀 가정의 소중함을 깨달아가지고 애들한테라도 어떻게 연락 오지 않을까 뭐 자꾸 기대를 하게 된다고. 왜냐면 그렇죠. 아내는 남편 입장에서 마음 정리가 안 됐거든. 그렇죠. 그리고 갑자기 당한 일이고 상대방이 그냥 내 뒤통수 때리고 그냥 튕겨져 나간 거야. 근데 내 손 안에 들어와 있지가 않아. 닿을 수 없는 곳에 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인데. 뭐 하는지 모르니까 뭐 하는지도 더 모르고. 막 미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서록 이게 아닌데 왜냐면 연락이 없거든. 어. 내친기면 뭐 이혼하자 그러고 막 이래요. 남자들은 또 그쪽 계통에 또 이렇게 적응하면 확 또 적응해 버린다니까. 저기 자연인들 그 산에 올라가면 안 내려온다니까. 그 사람들 내려올 거. 그 사람들도 처음에 긴가민가 하다가 올라갔겠지 산에. 뭐 부도가 났다든지 뭐 말기암에 걸렸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요. 네. 올라가. 처음에는 힘들었겠지. 한 1, 2년 바짝 적응하면 절대 안 내려옵니다. 이곳이 지상낙원. 죽어서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처한 환경에 점점 익숙해지다 보니까 혼자 사는 세상에 익숙해져 버린다. 네. 그 남자들의 심리를 잘 모르셔가지고 이게 오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남자들은 그렇게 또 집 나가서 한번 적응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경우도 적응할 수가 있는데 심지어 상간녀가 존재한다고 한다면 절대 들어올 일이 없어. 적응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쪽에 달콤한 꿀이 늘 발라져 있는 거야 바깥 세상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상간녀들이 어떤 부류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좀 독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굉장히 남자한테 막 모든 걸 되게 다 내어주고 헌신적으로 하고 그렇죠, 막 그렇죠.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거죠? 자기 남편한테는 그렇게 안 하. 그러니까 유부녀인 경우에 사랑하는 거니까. 사랑하는 거야 진짜로. 그거는 꼭 상간이 아니라 그 미혼 남녀들 간에도 막 직정서 잘하는 연애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뭐 스릴이 있어서 꼭 이런 거 아니야. 뭐 스릴이 있기 때문에 불륜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불륜이든 불륜이 아니든 처녀총각 때도 직정성 잘하잖아 서로. 네네네. 눈에 콩깍지가 씌운 거지. 다만 불륜이 그게 더 도드라져 보이는 거는 권태기가 없기 때문에. 권태기가 쉽게 오지 않으니까 뭐 이렇게 티격태격 하는 게 좀 적어요. 그리고 살짝 티격태격 했다가도 금방 또 다시 붙고 한다고. 네. 굉장히 이 결집력이 강하다고 보시면 된다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유가 네. 이제 이거는 약간 조변님이랑도 좀 연관이 좀 많이 있는데 네. 내가 좀 불리해질 수 있다 나중에 소송 네. 이혼 소송을 할 때 네. 상대방이 이제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바람핀 사람이 이혼 소송 걸기도 쉽지 않고 걸어봤자 대부분 기각이 되는데 네.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죠. 뭐 이제 기각이 안 되는 사유 저쪽에서 네. 하면 뭐 이제 뭐 이쪽도 맞바람 폈다든지 쌤쌤이니까 그렇죠. 또는 이제 파탄주의라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장기간 별거 관계가 파탄됐을 때.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네, 이제 네. 물론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기각되는 게 원칙이기는 한데요. 네. 재판부에서 이제 예외적으로 혼인 관계가 다 파탄이 됐고 네. 또 상대방 측에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유책 사유가 동일한 정도로 있을 때는 네. 이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판례에서 인정하는 기간이 네. 최근에 어떤 사례를 보면
남편이 바람이 나서 17년간 이제 외도를 한 거 해서 뭐그 여자랑 이제 뭐 애도 낳고 이렇게 살았는데 집을 나가서? 네, 집을 나가서 17년 동안 애까지 집 나갔어? 낳았어요. 애까지 낳았어? 막내도 전혀 안 하고. 근데 그렇게 해서 이혼 청구를 했는데도 또 기각이 됐죠? 네, 기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혼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장기간의 별거라고 하더라도 재판부에서 이제 그 인정은 하지 않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경우에는 아내분이 시댁이나 이런 그 시댁 식구들하고는 계속 관계를 유지를 하고 그렇죠. 다른 남자도 안 만나고 그냥 그러니까. 17년간 계속 아이들만 키우면서 가정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수조를 했고. 네, 그런 사정들 다 참작이 돼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기각이 된 건데 그렇죠. 이렇게 사는 게 별로 이제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렇긴 하지. 이렇게 하는 게. 그래도 아내 입장에서는 엿 먹어봐라 이거지. 니들은 결혼 못해. 죽을 때까지도 정부인은 나야. 너는 그래봤자 첩일 뿐이야. 이거죠, 이거. 그죠? 너는 세컨드일 뿐이야. 안 돼. 이런 오기. 그리고 이제 그런 거에 밑바탕에는 아마 그게 좀 깔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내가 가정을 지키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가 아마 그 재판부에서 그게 보여지지 않았을까. 그렇죠. 네.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나는 이혼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이랑 이제 계속 결혼을 하고 싶다라고 그러니까. 하는데 예. 사실상 이건 조금 이례적인 판단이고 그래서 예. 이건 대법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1심, 2심, 3심 중에 3심을 한 예. 거고 재판 기간만 그럼 한 6년 정도 되거든요. 예. 6년 동안 계속 별거하면서 그렇죠. 계속 판단을 받아가지고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이혼 예. 기각을 시킨 건데 예. 사실상 이런 사례가 좀 나오기가 어렵고 예. 남편이 이제 별거를 하면서 이혼 청구를 하게 되면 이제 뭐 1년 정도 된다고 하면은 1심에서는 기각이 되기가 쉬운데 2심으로 가게 되면 2심에는 이제 벌써 이미 1심을 지나는 동안 별거 기간이 또 길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길어지는 그럼 이제 항소심에서는 그렇죠. 생각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결혼 생활을 유지시키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 그렇죠, 그렇죠. 이거를 실질적으로 판단해서 이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좀 이제 당사자한테 권유를 하시기도 하죠. 그렇죠, 이렇게 이혼하시라.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냐? 그렇죠. 네, 그냥 이제 이혼을 해줘라 이렇게 뭐 말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그렇죠. 또 많이 이제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러시니까 네. 사실은 아내분들이 그 가정을 지킨다는 것은 몸이 같이 있는다는 게 제일 중요한 그 그렇죠. 표시잖아요. 그렇죠. 남편을 가출을 시키지 말고 또 아니면 혼자 나오지 말고 각방 가정 생활을, 쓰더라도 네, 각방을 쓰시더라도 유지하는 게 각방과 별거는 완전히 또 차이가 다르니까.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좀 유지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내가 고통스럽지 않는 측면에서도 붙잡아 놓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또 죽서서 개준다는 표현 제가 잤었는데 내쫓아봤자 또 바깥에 그 여자는 더 깊어져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도 만에 하나 또 그쪽에서 또 아주 독한 마음 먹고 남편이 또 이혼 소송을 건다든지 해가지고 그랬을 때 내가 내쫓은 게 되고 이게 장기화되고 이러면 어쨌든 뭐 내가 어지간하면 기각이 되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많이 불리해질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 상대방한테 그 거리는 만들지 말자. 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지. 이유가 왜 또 내쫓지 말라냐면 상간자가 너무 좋아해. 상간자가 뒤에서 만세 부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특히 상간녀 같은 경우는 드디어 됐다. 네. 자기의 미션 한 절반은 성공했다. 이 사람이 나오는 순간. 원래 목적이 그거잖아요. 그리고 남편이 나가면서 그냥 나가겠습니까? 그 여자한테 또 그 약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나가요. 자기야, 와이프가 나가라 그래가지고 뭐 나갔고 나는 이제 갈 곳도 없고 그러면 또 사랑하니까 그 여자는 남이 하면 내가 하면 로맨스니까 남면 불리지만 사랑하니까 그래 자기야 그러면서 또 와가지고 걱정하지 마 내가 아침 저녁으로 밥도 해주고 이런다니까. 유부녀인 경우도 그래요. 유부녀인 경우도 와. 그리고 밤에도 꼭 하면 집 나와가지고 외박하고 들어가고 이래요. 유부녀인 경우도. 서로 진짜 미치면 헌신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네. 이게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지.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집 나간 인간들이 자기 거처를 밝히지 않아요. 그렇죠. 안 밝히더라고. 맞아요. 네. 추적당할까봐. 네. 자기가 떳떳하면 왜 안 밝혀? 네. 진짜로 자기가 상간녀랑 정리했어. 네. 깨끗해. 그냥 아내랑 사이만 안 좋아. 안 밝힐 이유가 없어. 야 맘대로 와. 맘대로도 추적해. 난 깨끗하니까. 근데 희한하게 안 밝혀. 그러니까 상대방 그쪽 그 상간자한테 그야말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죽서서 개주는 역할. 네. 예. 병 줬는데 상간녀 소송을 걸고 여러 가지 다 해가지고 잘했는데 약 주는 경우. 병 주고 약 준 게 집 나가는 거다. 그래서 몸이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니까 그렇죠. 일단 몸을 가까이 유지를 시키면서 그렇죠. 네, 회복을 생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가장 좋고, 그럼 뭐니 해도 가장 그 큰 이유는 저는 내가 고통스럽지 않는 방법이 이 사람 붙잡아 놓는 거예요. 네, 미혼하거나 억지로라도 넌 내 옆에 있어. 종처럼. 막 약간 이런 마인드. 야, 그래, 마음 좋아.
가. 아, 마음은 가 있어도 몸은 여기 있어, 몸은 여기 대신에. 있어라. 이런 약간 곤조, 약간 이런 정신,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리 그 고통스러운 건 미리 하지 말자. 붙잡아 두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네. 예. 마무리하고, 우리 저기 여풍당당 그 바람치유센터에 들어오셔서 제가 쓴 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거기 이제 커뮤니티가 많이 발달돼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거기서 뭐 댓글도 다셔도 되고, 글을 올려도 이제 사연 나누고,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